코로나 이후를 좀 생각해보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브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주식계 제아의 고수인데 사실 제아의 고수도 아니신 것 같아요. 수면 위의 고수십니다. 샌드 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 30대에게는 최고민수, 40, 50대에게는 샌드 타이거 샤크. 저희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박민수로 네. 살고 있는 주식책 작가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촬영 시점 기준으로 공매도가 조금 있으면 다시 재개되거든요. 그렇죠. 이 영향이 클 것이다 별로 없을 것이다 의견이 분분한데 작가님 생각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오 기업들은 원래 공매도가 가장 사랑했던 종목이고 주가 PER 기준으로 좀 버블이 있다라고 많이 하고요. 또 적자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임상시험 결과 자체에 대해서 아직 완벽한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떨어져도 특별하게 문제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은 이후로부터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조금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대형주 중심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형주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틈새 시장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공매도에서 제외되는 그런 중소형 우량주들은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매도라는 게 사실 이 긍정적인 측면들도 좀 있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너무 버블인 경우에 이렇게 소낙비를 내려주면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그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은 이미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S&P 지수가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뭐 사상 최고가를 뚫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학개미 이슈들이 최근 들어서 들었었기 때문에 공매도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동학개미의 어떤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냥 외국인들에 의해서 휘달리는 그런 우리 증시가 아니라 동학개미가 조금씩 받쳐주고 또 국민연금도 최근 들어서 매도세를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과거와 다른 영향을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공매도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올해 4월, 5월 이 정도 봤을 때 투자해야 되는 업종 3개 꼽아보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공매도 아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좀 보유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시장이 5월 달에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조금 리스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미국 10년 국채 장기 1.5%대로 이자율이 좀 내려가고 있어서 그 점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저는 방송에 나오면 433전법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축구 감독이 되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맨 앞에 한 40%는 공격수, 최종 공격수고 중간 미드필더진이 한 30%, 그다음에 수비수가 한 30%. 그래서 수비수는 현금이에요. 약세장이 예상된다 그러면 현금을 한 50% 이상 들고 있는 거고요. 강세장이다 그러면 현금을 좀 비중을 줄이는 거고. 그리고 미드필더진은 좀 시류와 좀 영향이 적은 예를 들면 성장주라든지 기노브로 바라보는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배당주 이런 부분들이 미드필더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프런트 앞에 공격수들은 뭐냐? 짧게 가져갈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슈, 그리고 민간의 어떤 건축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건설 관련 이슈들을 짧게 한 5% 10% 수익 내겠다 하고 달려드는 최종 공격수의 어떤 모습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4월 5월 들어서는 가장 큰 시장의 관심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어떤 미국의 경기 완화 정책이 이제 종료되는 거 아니냐,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 하나랑 국채금리의 어떤 인상 이런 부분들을 하나 포커스고요. 공매도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 현금을 좀 충분하게 비축을 해두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가 3,200선, 리서치 센터장들이 올해 이제 상반기에 2,800에서 3,200선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리서치 센터장들이 말한 어떤 상단에 많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 사실 다우가 사상 최고가를 뚫었다는 건 역설적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좀 상황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서 고배당주 측면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장이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들어맞기 쉬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고배당주도 좀 눈여겨보시고요. 저는 장기 성장성 있는 성장주들도 계속 주가가 한 번씩 출렁출렁 할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 반도체랑 전기차 이슈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길게 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 10배 정도는 상승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 파이가 그만큼 커지는 만큼 경쟁은 심화되겠지만 산업의 성장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은 주가가 출렁출렁 할 때마다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으로서 어떤 기업 가치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길게 긴 항목으로 본다면 계속 성장성을 유효할 거다. 그리고 이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많고 네. 도태되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ETF 중심으로 접근해서 ETF도 정기적으로 종목 교체를 하면서 물 관리를 해주기 예. 때문에 그리고 웬만해선 ETF는 상장 폐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ETF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를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현금과 고배당주 이런 측면이 저는 가장 큰 포커스고 최근 들어서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은 경기 민감주들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뭐 정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건설, 유통, 뭐 철강 이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철강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모멘텀들이 많이 좋잖아요. 올랐어요. 환경 규제 이슈로 중국에서 이 철강 생산도 좀 줄어들고 있고 중국 철강주에 대한 관세 지원 이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우리 철강주들이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상승분을 가격에 환입시키면서 그만큼 수익이 더 늘어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리서치 센터장들은 어떤 이런 부분들 코로나 이후를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기 민감주하고 성장주를 동시에 좀 관심을 갖는 바벨 전략 양적을 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4월 달 들어서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예. 그래서 실적 발표들을 계속 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 최근 들어서 LG전자하고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발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종목들은 가장 높게 관심을 가질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리서치 센터 보고서가 나올 시점에 이미 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게 또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생각이 안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옥석 가리기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뭐 마음에 들면 저는 무조건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다 보면 못 사요. 주식이라는 게 가전제품도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건 알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조금만 버티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거야. 그러다 보면 계속 못 사거든요. 사죠. 그게 어쩔 때는 뭐 맞는 전략이기도 예. 하지만 필요할 때는 또 써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다 하면 분할 매수 전략이 저한테는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하고 싶은 물량이 한 30% 정도는 일단 사는군요. 일단 사고 그 다음 70%는 그 다음에 고민하자. 근데 이 기업이 만약에 저평가다고 하면 한 50% 정도 너무 버블이다 하면 한 30% 정도 30%에서 50%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아니면은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으면 들고 계셨을 법한 포트폴리오를 네. 공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ETF 중심으로 저는 들고 계시군요. 예, 연금 위주로 예. 네, 투자를 하고 있고요. ETF는 저는 가장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라고 네. 생각을 해요. 주린이라면 ETF에 투자금을 한 30%에서 50%는 담아라. 네. 개별 종목에 들어가서 까먹느니 ETF는 가장 좋은 게 분할 매수가 아주 적절하게 맞거든요. 네. 10종목 이상을 싼 펀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행 레저 종목, 개별 종목에 투자하느니 여행 레저 ETF에 투자하고 그러면 사실 업황만 알면 되거든요. 개별 기업의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별로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니까. 지금 그래서 들고 계신 게 여행 레저 ETF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2차전지 ETF를 들고 있고요. 어떤 성장성 이런 측면에서 하락세가 있으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폭스바겐 이슈로 한번 그리고 LG와 SK 이노베이션 간의 그런 분쟁 네. 이슈로 한번 급락을 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 채널에 나가서 고맙다 이렇게 내려줘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 한 15% 이상 또 네. 올랐거든요. 저는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 이런 측면에서 이제 2차 전지 ETF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를 쓰실 거 아닙니까? 네네네. 2차 전지 ETF는 언제쯤 매도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연금이기 때문에요. 계속 들고 가시는군요. 네, 연금이 퇴직연금도 네. 있고 연금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목표 수익이 있으면 일단 반은 좀 매도를 할까 생각도 해요. 그래서 반절 정도는 매도하고 반절은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아니면 짧게 불릴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네. 들면 뭐 배당 포커스를 준 ETF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2차 전지 ETF가 좀 급락을 하거나 산업이 좀 안 좋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이런 전략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배당주 측면에서 좀 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고배당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금융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대신증권 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가 배당률이 한 8%대 되니까요. 제가 한 2달 전에 방송에 나올 때는 12%대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간 상태죠. 그래도 아직도 8%대이기 때문에 주린이라면 고배당주와 ETF 중심으로 지금의 변동성 장세에 좀 버텨
버텨보는 게 좋지 네.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도 되게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나눠지는데요. 팹리스는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고요. 설계한 거를 생산하는 곳이 파운드리인데 기존에는 이제 팹리스가 시장을 주도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에요. 설계만 해주면 설계도 하나만 넘기면 엄청난 돈을 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제조 기술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설계가 어려워지고 기술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설계를 직접 구현해주는 회사가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원래 올라운드 플레이어였거든요. 팹리스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파운드리가 안 되는 거예요. 7나노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안 되다 보니까 인텔이 이제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중국의 SMIC라든지 이런 아시아 기업들이 파운드리를 다 차지를 해버리니까 문제는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삼성전자가 가동을 멈추고 뭐 이런 공급 부족 사태가 나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잖아요. 네. 반도체가 자동차에도 들어가는데 자동차가 올 수도 없다는 생산이 올 수도 없다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파운드리가 국가적인 정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도체 산업에 우리가 힘을 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하나의 국가의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까지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에도 이 반도체, AI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도 저는 원래 반도체는 업다운이 있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인데 아니면 이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군요. 기술력 자체가 이제 계속 필요하고 이 반도체는 어떤 쌀이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성장성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파운드리 측면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계속 키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파운드리 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가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 ETF. 반도체 ETF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ETF는 소부장주들을 많이 담아요.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그런 ETF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지수가 높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분할 때마다 매수. 추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라 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샌드 타이거 샤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 샌드 타이거 샤크님, 네, 아실 만한 분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을 지으신 계기가 궁금하네요. 일단 네. 이게 저희 아들을 데리고 네. 어렸을 때 수족관에 갔는데 네. 이렇게 많은 코너를 가다가 보니까 그 상어 코너에 있는데 네. 거기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상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샌드 타이거 샤크의 이름이 뭐냐면 한 번 물면 먹이를 놓지 않는다라는 타이틀과 함께 딱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순간 저는 머리로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저의 그 투자 철학이 여기에 다 압축되어 있구나. 나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절대 손해가 날 때까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나의 투자 철학이랑 너무 맞네. 그러면서 내 철학을 반영한 동물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셨군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야. 제 닉네임을 버렸죠. 원래 보셨어요? 원래는 위키드 래빗이라고 사악한 토끼입니다. 주식시장은 상당히 이렇게 치열한데 평소에는 되게 토끼같이 착하지만 주식시장에 들어가서만은 위키드 하자. 그래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썼는데 샌드 타이거 샤크가 너무 강렬하기도 해서 바꿨고요. 두 번째는 상어는 허파가 없어요. 허파가 없다 보니까 숨을 잘 못 쉬어요. 잘 때도 꼬리를 막 흔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주식 투자는 노력해야 되는 거다라는 측면 하나랑, 세 번째는 상어는 배고프면 동료도 물어 잡아먹거든요. 주식시장 전쟁터에서는 총칼 없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싸우는 양보는 미덕일이 없다라는 네.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어는 되게 게을러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상당히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한 10번 정도만 매매를 하는데요. 반면에 먹이가 있으면 그냥 재빠르게 공격하거든요. 분석하고 메리트가 있다면 아무리 가파른 그래프라도 공격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